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아졌는데요. 우리 KBS 전 아나운서 오유경 아나운서를 모시고 저희가 당분간 김경철의 미래의학 TV를 진행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생로병사를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아나운서세요. 네, 생로병사의 비밀. 예. 생로병사의 비밀을 1회부터 시작하셨던 그렇죠. 분이시죠? 예, 초대 MC. 네. 예.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실은 KBS 현직 아나운서로 계시다가 불과 제가 알기로 한 달 전, 두 달 전에 네, 두세 달 됐네요. 네, 벌써? 이제 프리를 선언하신 지 네. 딱 두 달 정도. 네. 네, 혹시 또 최근 근황을 어떻게 말씀해 아직 주시나요? 전 아나운서라는 소개가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KBS 전 KBS 아나운서 해주시니까 어색한데 지금은 이제 국회 방송에서 네. 오유경의 인생 책방이라는 거 진행하고요. 중요한 거는 오유경 TV를 개국했습니다, 여러분. 오유경 TV. 베테랑 아나운서 중에 대표적인 아나운서님이 오셔서 오늘 전체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주실 텐데요. 아마 이런 오늘 주제는 특별히 비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질병보다는 좀 더 가벼운 주제, 비만 또는 먹는 거 이것이 어떻게 유전자와 관련되는지를 우리 또 생로병사의 비밀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왜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믿겨지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그럴 네. 리 없어. 음. 안 볼 때 먹을 거야.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기도 네. 하는데 그럼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그쵸. 실제로 난 물만 먹으면 살찐다.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먹는데 그쵸. 어떤 사람은 좀 더 살찌고 어떤 사람은 또 음. 억울하게 계속 날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쵸.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 사람마다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세상 억울한 표정을 가지고 네. 선생님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얘기 굉장히 강조해요. 자신의 어떤 특수 상황에서 설마 물만 먹어도 살찌나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의사들이 식사 일기를 써오라고 해요. 네. 이제 식사 패턴도 볼 겸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식사 구성을 볼 텐데 제가 딱 일주일 뒤에 와서 일기를 써온 거 보면은 깜짝 놀라요. 진짜 거의 물만 먹는 수준인데 하고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왜 아직도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떤 예. 사람은 물만 먹어도 쉽게 살찌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더 억울한 경우는 옆에 사람은 저 여자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찐다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네. 뭔가 분명히 많이 먹을수록 살찌고 적게 움직일수록 살찌는 그 패턴과는 달리 네. 적게 먹어도 또는 많이 움직여도 여전히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유전자 차이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박사님 말씀은 실제로 물만 먹어도 살찔 수 있고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찔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유전자의 역할이고 비만 유전자. 네. 그 비만 유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분명히 비만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비만,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는 비만이 가장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네. 가장 대표적인 연구 주제인데요. 특별히 FTO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Fat Obesity라는 유전자인데요. 관련된 논문 수만 해도 수천 개 정도 해당되는 정도인데 네. 이 Fat Obesity라는 FT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 네. 소위 말해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 할 정도로 쉽게 살찌는 그 유전자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FTO라는 유전자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비만에만 관여하는 건지 혹시 네. 몸에 또 다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사실은 원래 그 FTO 유전자는요, 네. 인류를 생존하게 만드는 좋은 유전자였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요,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를 돌이켜보았을 때, 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냥을 해서 먹는 방법인데, 농경 문화가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냥하는 당시에 어떤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 시대에 먹을 게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는, 또는 몇 주를 버틸 수 있는, 즉, 지방을 잘 저장하는 유전자가, 결국 FTO가 인류를 생존하게 만들었던 유전자인데, 문제는 이게 현대시대에도 들어와서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만큼 편리한 시대가 되면서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이 FTO 유전자가 사실은 좋은 유전자였는데 비만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선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주범으로, 그래서 FTO 유전자를 검색을 해보면요, 단순히 비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FTO 변이가 있으면은 약 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논문도 많이 있고, 당뇨에도 관련되고 해서 비만 유전자 중에 어떤 비만과 함께 질병까지 설명하는 대표적인 유전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국인하고 서양인은 비만해도 체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BMI라고 하잖아요. 그 체질량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한 23 정도부터는 과체중이라고 표현을 쓰고 BMI가 25부터는 이제 비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서양 사람들 기준에서는 전혀 달라요. 30 기준으로 BMI 30.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좀 완전 다르죠. 그럼 서양 사람들만 유달리 더 많이 먹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유전자의 변이, 특별히 좀 전에 말했던 FT 유전자의 변이는 한 70% 정도의 유전자 변이, 즉 쉽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불과 25%에서 한 30% 정도 수준이니까 특별히 둘 다 변이가 있는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한 2, 3%.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무려 20% 이상이 유전자적으로 좀 더 비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만의 어떤 원인을 지금 뭐 음식보다는 유전자에서 찾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유전자를 뭔가 바꾸거나 유전자를 네. 뭔가 치료하면 비만은 물론 이제 우리 개선시킬 수 상상 속에 그 뭔가 이렇게 유전자를 이렇게 태아 치료를 해가지고 네. 바꿀 수 있다. 예. 그건 현실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고 네. 그러나 이제 많은 연구에 있어서 유전자에 따라서 다른 시기를 할 수 있게끔 맞춤형 치료 관리에 어떤 기존이 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네. 지금 유전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쵸. 네. 어떤 사람은 밥을 굶어야 되고 어떤 그쵸. 사람은 굶지 않고 네, 해도 맞습니다.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이제 맞춤형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도 만약에 내가 식탐 쪽의 유전자가 변이가 많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식탐을 좀 컨트롤하는 쪽을 가야 되고 또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스트레스에 좀 민감한 유전자가 많이 변이가 되면은 무조건 적게 만드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좀 매니지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좀 전에도 어떤 사람은 저지방식이 어떤 사람은 저탄수화물 네. 어떤 사람은 지중해식 이런 어떤 식단의 그 구성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개인차 그중에서 유전적인 차이를 가지고 식단 구성하는 쪽으로 지금 산업들이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다. 다르다. 네, 네. 그거를 네. 유전자를 보고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적이다. 뭐 이런 말씀. 유전자 하나만 가지 보진 않지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 차이에 맞춰서 치료한다는 그런 퍼스널라이즈 개념이 되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먹어서 뺄 사람 있고 운동해서 뺄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FT 유전자의 변이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쉽게 살 빠지지만 또 방심하면 쉽게 요요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 경우 대표적으로 좀 전에 했던 그 FT 변이가 있을 때 운동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유전자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하다 보면은 당신은 쉽게 살찝니다 그러면 그냥 좀 낙심하거나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재밌는 네. 연구가 같은 연구에서 FT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훨씬 운동에 반응을 잘한다.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관리도 사람마다 다르게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려다가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하는 맞아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혹시 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같이 네.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십니까? 네,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진료실로 소위 말해서 확진자들이 네. 확진자 말고요. 확진자들이 한 기본적으로 한 3, 4kg 찌신 분들이 이제 슬금슬금 오세요. 왜냐면 예. 이건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래서 예. 말한 것처럼 정말 낙심하기 쉬운 게 다이어트고 네.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낙심하는 그런 대표적인 주제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좀 무리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굶고 그냥 정말 이를 악물고 하는 방식들은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실패하고요. 예. 나한테 맞춰서 마치 내 옷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트레이닝 받을 때 좀 더 효율이 있는 것처럼 꼭 유전자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가지고 맞춰서 무리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준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속 가능한 그리고 좀 더 건전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뭔가 살을 빼는데 길을 찾고 싶었던 분들 오늘 네. 박사님 얘기가 많이 맞습니다.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좀 길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주제고 사실은 더 알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또 다음 시간에 네.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